아무래도 좀 입양이라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터지면 막 더 확대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부모들이 아이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입양이 됐든 친생부모가 됐든 아이를 키우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또 입양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인이 사건은 정말 모든 입양 가족들이 너무나 아파하는 사건이고요. 네. 일의 본질 자체가 어떤 범죄 행위 아니면 학대의 부분이지 입양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희는 여전히 믿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입양이 굉장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관점이 지금 입양 전문가분들이 다 같이 제기하고 계신 문제점이거든요. 네. 정말 왜곡된 그런 시선들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입양 관련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정립되지 않은 법 체계가 입양에 대한 여러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건강한 입양 문화, 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먼저 건강한 입양 문화를 위해서 지금 계속 일부에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입양홍보회의 설립자이신 스티븐 모리슨 장로 인터뷰를 담아왔는데요. 네. 이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입양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정반대 프레임으로 경험을 하신 분이세요. 네네. 오히려 친생부모 밑에서는 학대를 많이 당하시다가 네. 입양되고 나셔서는 더 오히려 행복했다는 좋은 부모 거죠. 밑에서 네. 잘 양육받아서 지금의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네. 정반대 케이스시거든요. 네. 인터뷰 한번 보시죠. 예. 그 입양 특례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미혼모들이 출생을 해도 꼭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양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미혼모들이 그들의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으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고 아마 베이비박스도 문 닫게 될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 요보 아동, 그러니까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시설 보호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예, 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냐하면 다른 OECD 국가들은 네. 집단 보육 시설이 없거든요. 거기는 아동 일시 보호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위탁 가정이든 네. 입양 가정이든 찾아주는 중간의 홀딩 역할, 임시 보호 쉘터 정도의 역할만 하지. 잠깐 있다가 부모님을 찾아드리는 그런 공간 그죠? 정도는 개념이잖아요. 그 부모님이 원가정 부모님이든 네. 아니면은 위탁 부모님이든 입양 부모님이든 잠깐 보호하는 게 그분들의 역할입니다. 네. 네. 저도 입양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마음이 좀 준비도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생명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고 또 입양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데 아직 어렵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위탁제도입니다. 그래서 위탁제도는 아까 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일부에서 얘기한 것 같은 호적이 생기는 기간 동안이라든지 입양되기 전에 아이가 가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위탁제도인데요. 제가 위탁가정 한 명 만나봤어요. 근데 이제 그 가정은 이미 아이가 4명이 있으신데 친생 아이가 4명이 있으신데 2명의 아이를 위탁한 가정이에요. 네. 한 번은 2달, 한 번은 2년 가까이 위탁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상실감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위탁 아동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시냇물가에 있는 나무를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시냇물가처럼 물가와 영양분이 충분한 곳에서 아이를 묘목처럼 심었다가 그 묘목을 흙을 퍼서 다른 곳에 더 갖다 심었을 때 더 무성하게 자라듯이 우리는 그런 작은 묘목 같은 것을 심어주는 그런 터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가정 인터뷰 한번 보시죠. 네.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위탁을 결정할 때 이 가정이 받은 말씀입니다. 그 휴가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말이 아이들의 그 태 속에 있을 때 그런 결박들 그것도 그냥 우리가 사랑으로 끊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들 부부는 위탁 기간 동안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사랑을 받을 만한 토양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기가 우리를 보고 웃어요.
일주일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나니까 아기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 잠투정을 부려요. 그 전에는 아기가 너무 그냥 로봇처럼 정시에 자고 정시에 일어나고 때 되면 밥 먹이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키우긴 쉬우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정 안에서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거죠. 그게 딱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위탁을 결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위탁 아동을 돌려보낼 때의 상실감. 이에 대해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아, 나도 너무 아파. 하지만 우리 때문에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어. 그 아이가 한 가정에서 사랑받을 만한 아이가 됐어.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렇다면 우리가 아픈 것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 아이를 볼 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순간순간에.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아이를 보면서 느낀 거는요. 우리도 언젠간 떠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그 한정된 시간이 정말 허투루 보내면 안 되고 소중하게 순간순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런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게 되는, 이제는 아이들도 아기를 기억하며 축복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가서도 잘 클 것 같아요. 거기 우리가 많이 예뻐해 줘가지고 지금 많이 기도하고 식기도 할 때마다 저희 유학한 형이랑 애기랑 맨날 기도해요. 식기도 할 때마다 넣어줘요. 잊지 않게. 아직도 눈물을 글썽이는 막내 현주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도 깨달아갑니다. 그때 잘 못해준 게 아쉬워가지고 눈물 흘려요. 위탁아이라는 어린 묘목을 심었던 자리는 어느덧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식기도에 들어가는 기도는 되게 중요한 인물들을 넣었는데, 가깝게는 오 대표님도 지금 입양을 하셨잖아요. 몇 네, 명의 그렇습니다. 아이를 입양을 하셨죠? 저희는 넷째가 네. 4명을 출산을 했는데요. 넷째가 먼저 천국 가는 일이 있었고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를 쌍둥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있을 것 같고, 네네. 또 그거에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직접 입양하신 입장에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두려우실 거예요. 왜 두렵냐면 저 같은 경우는 친생자가 있고 입양자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을까 봐. 혹시나 내가 차별하고 친생자만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구박할까 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네. 아까 신혜라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아를 입양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이게 당신 애기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양아기도 제가 시설에 가서 그 아기를 딱 받았을 때 그 순간서부터 그 아기가 내 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차이가 없구나. 몇 살 때? 2달 때. 2달 때? 네, 2달 되었을 때 아직 굉장히 갓난아기였고요. 먼저 인터뷰하셨던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얼굴에 무표정하다가 꽃이 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꽃이 폈다라는 게 웃는 거이기도 하지만 우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3년 미만의 아기들은 어느 때보다도 주 양육자의 1:1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세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입양이 이렇게 미뤄지면 안 되는 바로 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만 봐도 정말 저희가 고아를 돌보고 이렇게 위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상실감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김 기자께서 또 다른 방법들을 알고 계시다고요? 네,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돼요. 요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나올 때 국가에서 재정을 어느 정도는 받아요. 근데 이제 그 금액과 무관하게 이 아이들이 만 18세면 너무 어리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역들도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온누리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에서 지금 선한 울타리 사역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현황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년 한 2,6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지난 한 5년
전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그 아이들을 돌봐주려고 합니다. 지원하는 거는요. 첫 번째는 LH공사에서 하는 전세금을 대출해 주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갈 경우에는 학자금도 장학금으로 주게 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한테는 멘토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같이 관계 맺고 있는 시설퇴소인 친구가 이명이 오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그 육체적 고통이 네.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화할 곳이 한 군데가 없다라는 게. 그 친구는 굉장히 독립적인 친구여서 내가 이걸 이겨야죠. 내가 이걸 이겨야 앞으로 살아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고. 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걸 뒀다고. 그러니 너의 가족 될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막 그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격려를 해줬었는데 네. 그분들이 얼마나 극도의 외로움 네. 그리고 그런 괴로움, 혼자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아주 안 좋은 선택을 하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선한 울타리라는 게 되게 감동적이죠. 네. 아이가 땅을 딛고 설 수 있도록 그동안 울타리가 되어주는 어떤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 대표님도 사실은 입양을 두 아이를 하셨지만 선한 울타리 선한 멘토를 울타리도 하고 계세요. 네. 네. 많은 그 입양 가족들은 내 아이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그 마음을 펼쳐가지고 미혼모도 돕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또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하고도 또 돕고 싶어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들을 좀 알다 보니 온누리교회 그 이재현 목사님께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수없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는데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서 이 orphan-care, 이 고아 사역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그래 맞다 하고서는 지원을 해주셨고 네. 아픈 자들의 소식이 들어갔을 적에 그것에 옳게 반응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성도님들이 온누리교회에 계시는구나라고 기뻤고요. 네. 그러다 보니 올해는 저희가 첫 해입니다. 한 학생을 저희들이 숙식을 제공하고 또 멘토가 되어서 거의 주말마다 초대하면서 네.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그 어려움 듣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또 기도 같이 하고 네. 그러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지금의 한 명이 정말 수십 명이 되는 그런 사역으로 확장되기를 네. 바라면서 올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선한 울타리 사역에서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뭐 아이가 대학교에 가면 엄마 나는 대학원에 가고 싶어라는 애도 있고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네. 애도 있고 또 뭐 저는 뭐 다른 걸 할래요 하면서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부모님들은 다 여력이 되면 도와주실 수 네네. 있고 하는데 근데 그런 사역을 해주시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네, LBTO라는 단체인데 네. 그 단체의 바바라키 미사 인터뷰도 담아봤습니다. 네. 네. I've heard statistics that there are over like 1,000 children aging out of orphanages when they're 18 years of age. Out of that 1,000, maybe 100 might go to college. Out of that 100, maybe 10 would graduate from college, either 2-year or 4-year college. Out of that 10, maybe you might have a half a person graduating with an advanced degree, like in law or medicine or getting their master's or getting their PhD. We have a student who wants to become a carpenter, but in order to become a carpenter, he needed money to buy tools. And so we gave him the money, $3,000 US dollars, to buy those tools so he can be a carpenter. Another person is studying to be a production, to like work in theater and production. Well, they need to get their portfolio together. They need to know how to put on makeup, how to do the custom design. And so we're giving her money for her to take special classes toward that. So that's what we do with the aged out the kids here. 네, 현재 올해는 13명의 아이들을 지금 청년들을 지원하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래도 많이 촘촘하게 그런 공백을 아까 안타까운 그 고아들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촘촘하게 많은 복지들을 그래도 많이 의식을 깨어서 네. 도와주고 계신 상황이시거든요. 네. 대표님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아까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분도 그렇고 방금 전에 영상에 나왔던 바바라 킴도 그렇고 다 해외 입양인이세요. 되게 자기 생모를 못 찾고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자란 그 나라로 돌아가는데 가정으로 돌아가요. 네.
저분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면요. 해외 입양인들이 나한테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되게 많습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가 됐던 간에. 해외였던 예, 간에. 예. 그래서 저분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네. 왜냐하면 저분들 아까 바바라나 스티브 모리스는 공통적으로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해외 입양되셨어요. 그러다 보니 당신의 친구들이 다 보육원에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평생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설 퇴소한 친구들을 당신네들이 입양하신 분도 바바라도 입양을 했고 스티브 모리슨 씨도 한국에서 또 입양을 했어요. 네. 당신네들이 입양 당한 것뿐만 아니라 입양을 하신 분들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시설 퇴소한 친구들을 도울까. 근데 LBTO 같은 경우는요. 그 아까 저기 바바라 킴 여사님,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하세요? 물어보면 나 너무 사랑받아서 나만 기회받은 게 너무 미안해서 나는 한국에 와서 그래도 이 일을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엇보다도 이 교회 역할에 대해서 네네. 앞서 좀 오늘의 교회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단순 한 교회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많아질수록 선한 영향력과 더 나아간 선한 울타리가 될 것 같은데 이 교회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한마디씩 좀 듣고 싶거든요. 먼저 김 기자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입양을 하고 나면 되게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온누리 교회 입양하신 가정들의 제이홈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가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또 특별히 저는 입양 아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아이가 그냥 뿅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엄마가 정말 생명을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품고 또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입양 가정이 다 겪고 있더라고요. 네. 이미. 그래서 가슴으로 낳는다는 것도 역시 고통을 수반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 그럴 때 지지해주고 웰컴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 주변의 식구들, 시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버팀목이 교회가 돼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에 정답은 교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한 5만 명, 6만 명 대한민국에 현재 있다고 하는데요. 6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입양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양자님들,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님들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큰 운동으로 이제 확대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작년에 한국입양선교회라는 단체를 김동석 목사님과 같이 설립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입양 선교사가 배출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가정에 분리된 아이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이것에 이 부름에 응답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입양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남의 나라 얘기 같고 내 얘기가 아닌 듯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1, 2부를 통해서 방송을 느끼면서 이거는 내 얘기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더 가볍게 좀 가깝게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입양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시선을 확 뒤집어서 새로운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입양 관련해 말씀 나눠주신 두 분 오창화 대표님, 김현정 기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일 입양. 하지만 입양은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이루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 입양이 숨겨야 할 일이 아닌 축복으로 자리 잡길 바라봅니다. 네, 어렵고 버겁다 말하는 문제 앞에서 뷰리지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CGN 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